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강력한 재문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독일. 하루빨리 헌법 개정을 실현하자고 강연에 나선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이 독자적 공격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방위비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사태는 군사적 균형이 크게 무너질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일본 주변국, 특히 중국과 북한을 염두에 두고 상대의 공격이 일본을 향할 조짐이 보일 때 해당 지역을 선제 공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이 범위를 현재 일본에서 논의되는 수준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독일 역시 최근 사태로 재무장을 외치며 앞으로 1,000억 유로를 들여 군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독일의 GDP 2% 이상을 국방비로 올려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국방력을 가질 것을 선언했는데요. 그리고 두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나라지만 재무장 평가는 분명히 갈리고 있죠. 2014년 나토 훈련에 참가한 독일 육군 기계화 보병대대 소속 복서 장갑차에 기관총이 설치되지 않은 일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당시 독일 육군이 원래 쓰던 MG3 기관총을 MG6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불량 문제가 심각해져 계획이 꼬였고, 예산 부족으로 빗자루에 검은 페인트를 칠해 기관총 대신 장갑차에 설치하고 훈련에 나갔고, 그 수가 무려 31%에 달했어요. 일명 빗자루 사건이라고 불린 당시 독일의 모습은 EU의 강력한 회원국으로 미국과 나토를 이끌고 있는 강대국 독일과 거리가 멀었죠.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었지만 전쟁 이후 곧바로 미소 냉전 시대가 개막되면서 소련의 팽창을 막을 지리적 위치라는 점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는 독일에게 군비 증강을 요청했고, 프랑스, 영국과 함께 국가 GDP의 3%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했는데요. 당시 독일의 국방비는 2019년 나토 주요국 중에 미국 다음으로 높은 국방비로 최근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는 중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였는데요. 하지만 1991년 냉전 시대의 종료와 함께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독일의 국방비는 1.2% 수준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GDP 대비 최소 2%로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나토를 탈퇴하겠다고 했을 때도 독일은 1%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사진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독일은 전범국이지만 역사적으로 국민들이 전쟁과 군사에 반감을 갖고 있고, 매년 전쟁을 일으킨 죄를 사죄하면서 과거를 반성하고 어린 시절부터 과거를 제대로 교육받는 등 잘못된 행동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역사 인식뿐만 아니라 독일이 국방비를 감축해야 했던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서독과 동독의 통일. 독일은 1991년 냉전 시대가 끝나고 서독과 동독이 통일하면서 국방비에 지출하기엔 돈을 써야 할 곳이 너무나도 많았죠. 서독은 동독의 국유 재산을 사유화 매각, 수익화하고 EU의 지원, 서독의 재정 등을 이용해 동독과의 통일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했죠. 당시 헬무트 콜 서독 총리도 통일로 인한 세금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을 정도였고요. 하지만 실제로 통일이 진행되면서 20년간 약 3천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통일 비용으로 쏟아붓는 결과를 가져갔고, 2010년까지 독일 GDP의 4%를 동독 지역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쓰고 있죠. 결국 헬무트 콜 서독 총리가 세금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서독과 동독의 통일이었지만 직간접세가 모두 오르고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이 독일 국민들에게 발생하자 독일은 더 많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비를 더욱 감축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결과로 독일 상비군은 1991년부터 서독에만 34만 명이었던 군인이 19만 명으로 줄었고,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5세대 전투기 0대, 잠수함 주력 6척 중 5척은 수리를 이유로 5개월 이상 항구에 정박하고 남은 한 대마저 훈련 중 방향타가 손상돼 훈련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주력 잠수함 운영이 0대에 불과했던 적도 있었죠. 우크라이나 사태 때 독일이 전투모 5,000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을 때 전 세계의 조롱을 받았지만 그게 독일군의 현실이었던 거죠. 독일은 여기저기 불거진 통일 부담을 높은 외교력을 바탕으로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택했던 것인데, 이런 독일의 모습은 이미 나토 내부에서도 낙후된 군사력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미국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GDP 대비 2%의 국방비를 투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죠.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 한때 1, 2차 세계대전을 촉발했던 전범 국가에게 국방비 증액을 요청하는 게 아이러니하게 들리겠지만, 독일은 평시 국가 원수인 총리에게 군 통수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인 국방장관이 통수권을 맡고 있는데, 국방장관은 군 출신이 아닌 민간 출신이 임명되고 다른 부서의 장관을 해본 뉴 경험자로 선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독일 연방군은 현재 나토에 속해 있고 독일이 아닌 유럽 전체의 방위 의무를 지고 있으며 전시 작전권 일부도 나토가 갖고 있으며 나토의 지휘 아래 훈련을 진행하고 있죠. 독일의 역사 인식을 제외해도 팽창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영향력을 막기 위해 쇠퇴한 독일 군대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고, 독일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기엔
내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서방 국가들이 지지를 받고 있죠.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요. 독일이 냉전시대 최전방국으로 1991년까지 엄청난 국방비 지출을 할 동안 전쟁이 끝난 직후 피로감이 상승한 일본 국민들은 스스로 국방력을 올리지 않고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면서 당시 일본은 국민 총생산 GNP의 1%라는 비교적 낮은 국방비 지출을 유지했고 1976년 미키 타케오 내각이 이를 국무회의 의결 사항으로 발표하게 됐죠. 최근 들어 일본이 헌법 구조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전쟁 포기, 교정권 부인 등이 포함된 헌법 구조를 방패로 일본은 경제를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웠고 일본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방력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줄어들었는데요. 일본의 역사 인식을 제외도 스스로 국방비를 늘리지 않는 것은 국민들도 정치인들도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일본 내부에 있었어요. 하지만 냉전시대 미국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최전방에 속해 있던 일본의 모습을 탐탁치 않아 했는데요. 1953년 11월 닉슨 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비무장 시킨 건 미국의 실수였다는 발언을 하면서 일본의 군비 증강을 꾸준히 요구해왔는데요. 당시 닉슨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을 관리하는 문제보다 소련에서 시작된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는 게 더 시급한 문제였죠. 그리고 미국은 최근 들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독일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GDP 대비 2%의 군비 증강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죠.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게 미국 무기 구입을 압박하는 건 역시 미국의 이 극대화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요구였는데요. 그리고 아베 신조가 총리로 되자 이런 미국의 입장에 편승해 헌법 구조를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최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경제가 안 좋은데 이를 타개할 방법 중 하나로 국외 문제로 위기감을 조성해 내부 결속을 하게 됩니다. 제국주의 상징인 우기 승천기를 쓰기 시작하는 건 역시 과거 일본이 잘 나가던 시절을 회상시키기엔 더욱 적합하죠. 독일의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최근 미국의 지속적인 나토 방위비 압박에도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일본은 아베 총리가 첫 재임하던 시기 내부의 전쟁 반대 목소리를 피하기 위해 지속적인 추경이라는 방법으로 국방비를 높여왔고 최근 들어 이런 증가폭은 더욱 높아졌는데요. 또한 나토가 국방 관련 예산으로 담고 있는 퇴역군인 연금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연안 경비비, UN 평화유지 활동 기여금 등을 일본은 국방 예산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는 더욱 커지는데요. 독일이 나토와 러시아라는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본적인 국방력을 올린다는 목적과 다르게 일본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로 시선을 옮기려는 목적이 분명하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라는 최적의 변명거리가 일본의 명분을 가속화시키고 있고요. 또한 독일과 다르게 일본이 자국의 보호와 미국의 참전 요청을 제외한 다른 목적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군대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나 장치가 없다는 점인데요. 일본 자위대 총수권자는 총리가 갖고 있으며 전시 작전권 역시 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죠. 독일과 다르게 일본은 언제든 자국의 입장만으로 군대를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모든 국가가 자국의 군대에 대해 어떤 목적으로 쓸지는 그 나라의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독일은 주변국과 꾸준히 대화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처절하게 싸웠던 프랑스와 가까워졌지만 일본은 한국과의 대화를 거절하고 지금까지도 한국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독일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독일은 통일을 이유로 일본의 경제 성장을 이유로 최근까지도 GDP의 1%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두 나라는 모두 군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독일은 환영받고 일본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에는 역사 인식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땡큐!